책 읽기 좋은 날 북스입니다. 처음 보시는 공간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어쩌면 이 장소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우연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딱 이 타이밍에 저는 딱 그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어쩌면 오늘의 책 제목하고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3년 만에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갚았고요. 그리고 통장에는 거의 잔고가 없을 때.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고 어떤 그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을 보는 순간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제 집이 됐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겠죠. 어떤 책이냐면요. 더 해빙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만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그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들로 꿈도 꾸고 생생하게 정말 내 꿈을 그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만났으면 더 좋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 두 분이 우리나라 분들이에요. 자랑스럽더라고요. 세계가 먼저 찾아 읽은 책.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 그러면 공동저자는 이서윤, 홍주연 두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이서윤,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써 있고요.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요. 여기에서 편안함은요. 다 포기하고 놓아버린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목차를 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은 해외 독자들의 리뷰 이런 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두 분이요. 차례를 보니까 첫 번째 부를 끌어당기는 힘, 두 번째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세 번째, 감정에 답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다섯 번째, 행운의 법칙. 그리고 여섯 번째, 행운의 길을 걷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프롤로그를 보면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사람들을 부와 행운의 길로 인도해주는 운명이다. 신문에서 읽은 그 한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여기에서 나는 홍주연 작가님이십니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이름 모를 산맥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나는 행운의 여신이라 불리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 그녀는 많은 이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이서윤. 마음가짐의 대가, 통찰력의 여왕, 비저너리 인치프, 데너리스 타가리엔, 왕자의 게임의 여주인공이래요. 모두 그녀에게 붙은 별칭이었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양 여성인 서윤을 향해 서양인들은 구루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곤 했다.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경애와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서윤이 특별한 삶을 걷게 된 것은 7살 때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로로 이름을 알기 시작했다.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며 통찰의 폭을 넓혀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윤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 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 중국 상인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의 사주를 보는 관례가 있었고 그렇게 익힌 운명학으로 손주들의 운을 살펴보던 중 할머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손녀 서윤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운을 다루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을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셨다.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닌 내가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부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나에게 한 동료가 그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 거라 말해 주었다. 바로 부자들의 구루 이서윤. 그녀에 대해 알아갈수록 나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정재계 인사들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수소문에 어렵게 찾아낸 그녀의 행방을 쫓아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녀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면 어쩌지?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잡념을 떨치기 위해 앞좌석에 달린 테이블을 내리고 노트를 펼쳐 그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써 내려갔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좋지 않아요? 현재를 즐기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선적인 질문들을 적으며 노트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순간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다. 그녀를 만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다. 오늘 저는 이 책은 이렇게 프롤로그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 책을 지금 읽으면서도 소름이 끼쳤던 게 정말 어떻게 무에서 이렇게 유를 만들 수 있었지? 저도 이 공간에 지금 있으면서. 그런데 해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서 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비슷한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쉽게 그걸 두 글자로 해빙이라고 표현을 해줬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복잡했던 것들보다 더 이렇게 심플하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 이 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